2019년 5월 19일 일요일 진행된 서울 발제 스터디. There's not a single day that passes without you on my mind. 네, 노원 공방 방장을 맡고 있는 임승일입니다. 네, 오늘 할 주제는 우주 관련된 내용이고요. 사실 이제 그 정책 아카데미 다 보면 이 우주 관련돼서 발제를 해보신 분도 있고 뭐 안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 수업 내용 중에 주제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주 관련해서 산업과 정책을 중점적으로 뭐 간단하게 30분 내로 아마 끝낼 겁니다. 이게 목차로 이렇게 잡았는데요. 첫 번째 우주 산업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고, 두 번째가 우주 산업의 국내 현황, 그리고 우주 산업 국외 현황과, 그리고 이 네 번째가 주요국 우주 개발 동향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시사점 간단하게 이렇게 짚어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주 산업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주변에서 뭐 어떤 우주 산업에 대해서 뭐 어떻게 고흐. 나로 우주 산업 맞죠? 맞습니다. 네. 이제 이 딱 어떤 정의라는 게 딱히 없어서 제가 이제 뭐 구글링에서 찾아보니까 OECD에서 우주 산업에 대해서 이 정의를 내려줬더라고요. OECD에서 정의 내리기는 우주를 탐구, 이해, 관리, 활용 과정에서 인류에게 가치와 이익을 제공하는 모든 활동을 우주 산업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전 세계적으로 이게 딱 우주 산업이다 이렇게 정의 내려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OECD 내용을 가져온 거고요. 그리고 아마 분류도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주 산업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면 아까 뭐 언급한 부분도 있지만 우주 산업은 어떻게 보면은 예술, 종합 예술이라고 보십니다. 산업의 종합 예술, 하이테크 종합 예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정의 특징을 보면 기술 집약적 시스템 종합 산업이고요. 연구개발 집약형 산업, 그리고 투자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 앨런 머스크 형이 지금 우주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최근에 그 뉴스에 따르면 유인 우주선 캡슐이 한번 터진 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쪽박 아니면 대박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좀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쪽박 차는 경우가 상당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뒤에 이제 뭐 미국의 우주 그 개발 사업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 부분 뭐 달에 가는 부분들을 한 30년 넘게 안 했잖아요. 그 이유가 돈입니다. 돈이 많이 들고 우주 왕복선도 운행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돈 상당히 많은 좀 투자고 그거만큼의 효과를 나중에 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정부 개입이 워낙 큰 산업이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나요? 어디요? 우주에 나가면 우주예요? 살 수 있죠? 정거장 있잖아요. 지금도 우주 정거장 있잖아요. 우주 정거장에서 한 300일 넘게 다 이제 거주를 하고 있고요. 근데 지구같이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잖아요. 토탈리과. 뭐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뭐 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 뭐 이렇게 트렌드, 뭐 연구 트렌드를 보면 그 3D 프린팅 아시죠? 네. 그게 이제 자동적으로 이렇게 뭐 그러니까 재료를 넣어주면 그냥 쉽게 설명해서 재료를 넣어주면 자동적으로 뭔가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 기술을 응용을 해서 뭐 화성이면 화성, 지구면 지구랜다. 달이면 달, 외계 행성이면 외계 행성 가서 그 외계 행성에 있는 물질을 가지고 내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그러니까 그 건물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사람이 우주인이 갔을 때 우주 밖에 나가면 다 우주인이거든요. 우주 밖에 갔을 때 그 우주인이 살 수 있는 환경에 적합한 건물들을 만들어주는 기술이 3D 프린팅 건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기술들을 현재 개발하고 있고요. 미국 나사, 뭐 중국 뭐 이런 쪽에서 개발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나사 쪽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애니메이션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는 것들 얘기들 중에 하나가 테라포밍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기술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뭐 로켓에다가 쏴서 뭐 그 뭐죠? 그 아바타가 아니고 그 뭐지? 하여튼 그런 비슷한 영화들을 보면 미사일을 뭔가를 쏴서 그 행성에다가 지구 환경처럼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기술들도 개발하고 있어서 충분히 나가서 살 수 있는 환경을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만들고 있습니다. 개발하고 있고요. 꿈꾸는 얘기 같은. 꿈꾸는 얘기가 아니고 조만간 뭐 저 죽기 전에는 나오지 않을까. 만약에 그렇게 보시요. 네, 뭐 그 또 여담인데 항성 간의 그 우주 여행을 앞당기는 기술도 개발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우리가 말하면 흔히 얘기하면 뭐 축지법 있죠. 축지법 같은 우주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어벤져스 봤잖아. 워프하는 거. 그건 영화니까. 네. 그거 이론을 제창하는 사람이 네. 교수 있잖아요, 미국에. 그 일본인인데 미국계 일본인 아저씨. 네. 그래서 이제 우주 산업이 근데 상당히 지금 각광받고 있는 산업이에요. 멜린치에서 2016년도에 그때 그 당시 시장 규모가 380조 원 시장 규모였는데 아마 2045년에는 3천조 원 정도의 규모까지 클 것 같다고 CNBC랑 인터뷰를 했었어요. 네. 상당히 지금 유망받고 있는 분야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우주 산업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고 있어요. 거기다 개발했던 기술들이나 이런 뒤에 나옵니다. 들어본 것 같아요. 이제 우주 산업이라는 게 크게 이제 그 분류를 보면 위성체, 발사체, 지상 장비, 그러니까 위성 활용 서비스가 있어요. 위성체라는 거는 뭐냐면 흔히 그 우리 위성입니다. 그리고 발사체는 로켓이고요. 지상 장비는 그 우리가 이제 보면 이렇게 안테나 어마어마하게 큰 거, 콘택트 영화 보면 그 나오는 그 큰 원반형 안테나 있는 그런 장비들이 있는 그런 기지국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 외에 이제 무슨 뭐 우주에서 받는 신호들이나 이런 걸 하는 거를 지상 장비라고 하고 위성 활용 서비스는 지금 상당히 많이 큰 산업인데 우리가 위성 TV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GPS들 이런 것들을 위성 활용 서비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 위성 활용 서비스가 우리 일반인들에게 많이 와닿아 있는 그런 산업 분야, 분류 분야고요. 그래서 우주 산업에서 이 파급된 기술, 이거는 이제 나사에서 나온 건데 나사에서 보면 우주복 원천 기술을 가지고 파급된 기술이 각종 장비의 단열재나 기능성 의료. 그러니까 우주복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그 외부의 어떤 그 우주의 그 어떤 그런 극한 상황에서 견딜 수 있게 우주복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뭐 단열재나 기능성 의료에 이제 이 우주복 기술이 파급이 돼. 우리가 흔히 선전에서 보셨잖아요. 네. 나사에서 어떤 인증한. 네, 그렇죠. 이게 여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따라서 파급된 산업이 단열재나 섬유 산업에 영향을 줬고요. 근데 그러면 나사에서 그 예를 들어 인증을 한 옷이다, 섬유 그러니까 좀 특징적인 거다 그러면 네. 그거에 대한 로열티 같은 것도 그 로열티 부분 잘 모르겠는데 그 예전에 우리나라의 어떤 방앗간에서 네. 나사에서 쓰던 모터를 갖고 와서 내가 이 지금 방앗간에 돌린다 했는데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네네. 그거 말하는 네. 말씀 네. 같습니다. 아마 그거 줄 거예요. 네. 근데 민간에서 뭐 네. 나사에서 개발을 했다고 하지만 민간에서 상업화해서 수익 창출하는 네. 분야에 있어서는 네. 지적재산권 문제는 다 해결해서 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사에서 보시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네. 나사나 이런 이 국가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기술을 스피노프라고 해서 보고서들이 나오거든요 매년. 네, 이 스피노프라는 게 파급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이 기술을 파급을 해줘서 그 기술을 가지고 산업을 일으키고 뭐 이렇게 먹거리를 창출하는. 근데 아마 그 기술을 어느 회사한테 이전을 해주거나 아니면 연구소 직원이 나와서 자기가 회사를 차려서 뭐 하는 경우에 거기 로열티를 주겠죠 그쪽에다가. 원래 이제 스피노프라는 말은 저기 이제 영화에서 많이 네네, 많이 쓰죠. 오리지널에서 파생되는 네네 거죠. 영화 드라마 뭐 이런 데서. 마블 유니버스도 그 저런 네. 건가? 네네. 그러니까 이게 나사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스피노프라는 보고서가 있어요. 그거를 보시면 이 나사에서 현재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이 기술을 가지고 어떤 산업에 어떤 기업에 어떤 기술을 전수해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비슷하게 보고서들을 내놓고 있는데 당연히 나사보다 좀 수준이 떨어지죠. 홈페이지 수준도 좀 떨어지고. 네. 항우연, 우리나라는 항우연, 네, 항공우주연구원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뭐 하나 더 얘기하시면 여기
그 시우주 전자광학 같은 경우에 전구 디자인이나 가공 기술을 해서 전기 산업에 네, 이렇게 우리 흔히 나노 소재 필터, 항균 바이오 필터, 정수기 필터 산업에 영향을 줬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기 심우주 할 때 힘이 무슨 뜻이에요? 깊을 심자요. 네. 우리가 이제 그 근 우주가 아니고요. 상당히 뭐 몇십억 광년, 몇백억 광년 있는 우주를 관찰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우주를 관찰을 해서 그 안에 이제 생명체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때 필요한 기술이 이제 시우주 전자광학이고요. 이렇게 이제 파악되고 있고요. 기술에도. 이건 이제 이 발사체를 가지고 한 건데 보시면 이제 이 발사체 이게 3단 분리되는 발사체인데 이거에 따라서 이 영향을 줬던 기술들, 파급됐던 기술들이 나와 있는 거고 보시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우주 산업은 종합 예술입니다. 네, 상당히 재밌고요. 그 미사일하고 우주산업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미사일은요. 미사일 앞에 탄두를 달면 그건 미사일이고요. 네, 탄두를 달지 않으면 그냥 로켓입니다. 로켓이고. 네. 그 북한이 지금 저 기술이 그러니까는 상당 수준의 북한은 러시아 아까 그 당시 소련에서 네. 기술을 배워서 어깨너머로 배워가지고 그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한 거죠. 자체 개발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산화한다고 보셨으면 돼요. 국산화했다. 대단한 놈들이네. 네, 그렇죠. 이게 상당히 많은 과학들이 들어가 있어서 네. 근데 아직까지는 수준이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 우리나라보다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뭐 정밀도 면에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부분들에 이 영향을 줬고, 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과학기술정통부에서 과기부에서 매년 우주산업 실태 조사라는 거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우주산업 실태 조사라는 거는 국내 우주산업 기업들의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이거는. 네, 이게 다른 제가 이게 데이터가 있는지 찾아봤는데 잘 없더라고요. 왜 이렇게 조사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고, 보시면 이제 매년 기업들이 뭐 거의 한 300곳, 그러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에 한 300곳, 재작년이 아니구나 2016년도니까 이게 이제 2017년도 자료를 가지고 한 거거든요. 보고서 가지고 300곳 정도의 기업들이 참여를 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조 5천억 정도 지금 현재 그러니까 기업 같은 경우에 2조 5천억 원 그리고 활동 금액이라는 게 이게 규모예요. 규모가 2조 5천억 정도 되고 거의 뭐 한 5천억, 한 7천억 정도가 연구기관, 대학은 거의 미미하게 있고요. 보면 이게 조사 참여 기관이 우주기기 제작 분야가 있고 우주 활용 분야가 있어요. 우주기기 제작 분야 같은 경우에 위성체 제작, 아까 그 위성 제작하는 거, 발사체 제작, 지상 장비, 그리고 우주 활용은 그냥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주 보험이나 우주 보험도 있어요. 우주 보험이나 위성 활용 서비스 및 장비, 과학 연구, 우주 탐사 상당히 미미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지금 빨리 가겠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이제 국내 산업 현황 보면 세부 분야별로 보면 그 활동 규모 금액은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규모거든요. 규모 같은 경우에는 2조 4,800억 정도가 이 위성 활용 서비스 및 장비에 관한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미미하게 이제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위성 관련된 서비스 분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입 같은 경우엔 2013년도 전까지는 이렇게 되게 미미했는데 갑자기 올라간 이유는 여기에 위성 활용 서비스 그러니까 셋톱박스나 뭐 그런 게 항목이 추가되면서 이렇게 늘어난 거고요. 네, 그 전까지는 그 분야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의외로 무역 수지가 흑자입니다. 네, 2016년도까지는 흑자였고요. 그리고 우주산업 수출입 국가 같은 경우에 수출 같은 경우에는 미국 북미 쪽에 많이 수출을 하고 있어요. 네, 대부분 북미 쪽에. 어떤 부분 때문에 흑자예요? 여기 그 내비게이션이나 위성 셋톱박스가 2013년도에 추가됐거든요. 네. 아마 그 분야 때문에 이렇게 흑자를 그럼 그거에 대한 장비라든지 그런 네네네. 거를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네.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그 환율도 좀 봐야 되는데 네. 뭐 그런 영향을 줄 수 있고 딱 그거라고 할 수 없는데 그냥 유추해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확하게 이제 모아서라 그런 거하고 별개잖아요, 그렇죠? 싸서 그래서 돈이 싸서 그럴 수 있어요. 기기 장비가 다른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뭐 하이테크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정도 가격에서 우리가 중국 제품 같은 거 쓸 때 그러니까 가성비 좋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
정확하진 않습니다. 저도 이제 보고서에서 지금 하도 예전에 봐서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그리고 우주산업 관련 인원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에서 한 6,000명 정도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1,000명 아래로 연구기관하고 대학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인력 같은 경우에는 위성 활용 및 장비 분야에 있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1,000명 밑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위성 활용 및 장비. 남녀 비율은 한 8대1, 7대1 그 정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저기 그 올려놓은 게 뭐라 그러죠 그거? 네, 어떤 거요? 그 우리가 지금 네. 위성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네. 기상위성 이런 거요? 네. 어, 우리 관측 기술로. 아, 그거 좀 있으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나와요? 이제 우리나라 그 국가 R&D하고 우주산업 투자 현황을 보시면 상당히 미미하고요. 그리고 거의 한 1.6% 정도 우주산업 투자하는 게 R&D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연구개발비에 많이 투자를 하고 시설 투자비나 이런 데보다는.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 이제 위성체 개발 현황인데 보시면 운영 종료한 게 9기 정도가 돼 있고 운영 중인 게 4개. 이게 작년에 제가 만들어서 지금 아마 바뀌었을 수 있는데 뭐 아까 물어보셨던 게 천리안 위성일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연장을 했거든요. 지금 이게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상태가 안 좋다는 소식이 있어요. 이거 이제 보면 적외도 관측 위성이고 정지 궤도 위성이 있어요. 정지 궤도 위성은 우리나라 상공에 그냥 떠 있는 거예요. 그 적외도 밖에 보면 유난히 별처럼 보이는 별처럼 보이는 거 있거든요. 그게 위성이에요. 저거요, 저거. 그리고 현재 이제 개발 중인 게 7기 정도 돼 있습니다. 요거 아마 차세대 소형에서 이게 발사되지 않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지난번에 네. 우리 그 나노가 뭔가 쌓아 올리다가 안 된 것들은 저거 탑재해갖고 올라갔다가 이제 안 된 거면 저거 날라간 거잖아요. 네. 돈 버린 거죠. 연구 개발비로. 하늘에다 버린 것이.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차세대 중형위성 1호가 19년도에 발사할 예정이고 요거 아마 발사됐을 거예요.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나서. 아마 외국에서 발사됐을 거예요. 천리안 위성도 작년에 발사했어요. EAO. 그리고 EB호가 막 올해 발사가 될 거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발사체 같은 경우에 나로. 나로요 이거요. 이게 나로 끝난대 그러면은 이제 누리호요? 네, 현재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장소는 한국형 발사체입니다. 그 한국 장소도 거기에요? 고흥? 네, 거기서 발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때까지는 이게 보시면 과학로켓 개발의 우주개사 기반 기술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발을 계속 했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러시아하고 협력을 해서 러시아랑 같이 네, 러시아랑 같이 기술 협력을 해서 만든 로켓이고 이거는 딱 3번이나 발사했어요. 2009년도, 2010년도, 2013년도. 3번 발사한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실패를 많이 해서 네, 그 2번 실패하고 마지막에 아마 성공을 해서 네, 여기에다 아마 과학위성 100kg 우리나라는 이게 수준이 어느 정도 돼요? 수준이요? 이따가 논문 한번 보여드릴게요. 논문 순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네, 거기 있습니다. 네, 요거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거의 지금 거의 실험 발사할 수 있는 정도까지 온 걸로 제가 뉴스를 본 것 같아요. 네, 이게 우주산업 국의 현황인데 지금 위성산업 매출액이 거의 또 이게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현재 근데 대부분의 그 지상 장비 규모도 현재 증가하고 있고, 네, 위성체 제작 분야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미국 외라고 나눠져 있어요. 미국이 상당히 큰 거예요. 미국이 거의 뭐 압도하고 있죠. 미국 외 동네보다. 발사체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미국이 좀 밑에 있고 미국 외에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주산업계 2016년도 기준으로 세계 우주산업 분야별 규모를 보면 제가 요거 지금 여기까지 지상 장비까지 위성 산업이거든요. 아마 위성 서비스, 위성체 제작, 발사 산업, 지상 장비까지 해서 위성 산업이 2,605억 달러고요. 비위성 산업이 786억 달러. 네, 대부분 위성 서비스가
절반 정도 차지하고 위성 산업 같은 경우에 지상 장비가 나머지 절반을 차지하고 나머지 이 분야는 상당히 좀 작습니다. 네. 이게 사람들이 많이 쓰는 서비스다 보니까 그 규모가 큰 거고요. 지상 장비는 상대적으로 위에 쏘아 올린 것들에 대해서 이 분석하고 이게 지금 대부분 그거잖아요. 그죠? 서비스죠? 이게. 네네 위성에서 그렇죠. 뭐 GPS 같은 경우 GPS. 뭐 장비 시장 규모 제가 GPS 조금 알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따 나 발표할 네 이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뭐 그냥 이 정도 계속 이제 성장하고 있고 이거 이 2016년 기준으로 발사된 위성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럼 절반 정도가 유럽 나머지 뭐 이렇게 미미하게 그리고 그 2016년 기준으로 발사된 위성 분야별로 보면 지구 관측 위성이 상당히 거의 절반 이상, 50% 이상 차지하고 있고, 뭐 군용 같은 게 의외로 좀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궤도별이라는 거는 이제 지구에 올라갔을 때 이렇게 층층별로 이렇게 궤도가 있거든요. 궤도별이라는 거고. 2016년도 기준으로 국가별 우주회사를 보면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나머지 국가들이 이제 소소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제 프랑스하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유럽 우주국 예산하고 따로 해서 프랑스에서만 하고 있는 게 있고요. 유럽 연합 같은 경우는 유럽 우주국이라고 ESA라고 있어요. 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나라는 비교도 안 되는 미국이. 미국은 짱입니다. 잘 우주 사는- 산업에서. 왠지 우주 산업 잘 사는 나라가. 중국이 요즘 이제 한참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기술적인 면이나 그동안 투자 면에서 미국한테 안 되고요. 여기 보시면 러시아는 거의 죽어가고 있죠. 네. 근데 요즘 이렇게 좀 달려가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기술 관련해서는 논문 점유율로 한번 알아보면 이게 2006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이게 논문 점유율이거든요. 항공우주국가전략기술 관련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점점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015년도에 좀 올라오긴 했는데 보시면 여기 특이점이 뭐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중국이 엄청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일명 우주굴기라는 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EU 같은 경우에는 꾸준합니다. 한 20% 정도. 주가는 뭐예요? 연도입니다. 2006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일본은 미미할 거고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좀 많은데 뭐 거기서 거기입니다. 네. 숫자만 많지. 숫자가 많은 거고 사실은 일본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래서 논문 영향력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거 영향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중국이 점유율은 좀 많았는데 영향력 밑에서는 이게 중국이 좀 떨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질적으로는 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질적으로는 미국이나 유럽 쪽이 상당하고요. 일본도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도 대단한데요, 저 정도면. 근데 이게 옆에 보시면 0.04, 0.1.2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의미는 없는데 이런 면에서는 영향력이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0.0 뭐 이렇게 해서 크게 이렇게 국뽕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이거는 이게 각국의 우주 기관명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 나사가 지금 17,406명 이게 아마 2015년도 기준일 거예요. 중국 이게 100명이라는 게 아마 이렇게 정보가 다 밝혀지지 않아서 100명이 되는 거고 아마 미국보다 더 많을 거고요. 2,000명 정도 독일 같은 경우에 8,000명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보시면 907명. 북한이요? 북한은 모르죠. 정보를 알려는 미사일 관련해서 중국하고 다 비슷한 그거 아니야? 애들이라. 네, 그렇습니다. 인도도 되게 많네요. 인도요? 인도는 네 많죠. 핵을 써야 되니까. 인도는 이제 기초과학이 좀 파키스탄이야. 아, 핵 갖고 서로 경쟁하고 있잖아. 산학평균 연평균 수인데 지금 미국의 고다르가 가장 6% 정도로 7% 정도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이스라엘입니다. ISA 이스라엘이 두 번째로 국제 협력은 유럽 연합이 80% 정도 되고 이건 평균입니다. 평균 80%는 얘기고요. 유럽이 그러니까 그 여러 나라들하고 이렇게 협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워낙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대단히 사업을 이렇게 돈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CSIRO가 미국이에요? 어디요? 맨 앞에 있는 거예요. CSIR. 아, 호주요. 아, 호주. 네네. 미국은 어떤 거예요? 뭐 고다르? 아, 고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음. 말고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제가 좀 잘 못해요. 미국이 가시네 가. 아시죠? 얘네도 미국인가? 이름도 가시. 이제 그러면은 이제 각 나라별로 좀 알아보면 미국하고 이렇게 우주 경쟁을 하던 나라가 예전 소련, 지금의 러시아가 이제 1950년도부터 경쟁을 시작했는데 당시에 60년대 중반까지 소련이 압도적이라는 표현하기 좀 그렇고 앞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962년도에 뭐 보셨는 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케네디가 우리가 이제 달에 가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그래서 1969년도에 닐 암스트롱이 달에 첫 발을 내밀었죠. 그 유명한 말을 남기면서 뭐 한 사람으로서는 작은 발걸음이겠지만 뭐 인류에겐 큰 발걸음이다. 그리고 그 이후로 70년대 후반까지 아마 그 우주를 엄청 많이 갔어요. 근데 아직까지 뭐 우주 갔다는 게 뭐 뻥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좀 예산적으로 좀 많이 깎였어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달에 가는 거에 있어서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1980년대부터 우주 기술 산업화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게 됐고 84년도에 상업적 우주 발사법을 제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 상업용 위성이나 우주 발사체 수송 시장에 민간 쪽에 이제 민간 기업에 좀 이렇게 이전을 해주고 기업 성장을 해줄 수 있게 토대를 좀 마련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0년대 보시면 우주 탐사 정책 상업화 뭐 이렇게 강조를 시작해서 2015년도에 상업적 우주 발사 경쟁력법이라는 거를 제정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 우주개발 그 조직이거든요. 대통령 직속 기관이에요. 나사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각 조직별로 요 지질조사청에서 자원 관리나 환공청에서도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색깔 표시된 기관들이 우주 개발 관련된 그 정부 기관입니다. 보시면 나사 예산이 의외로 좀 거의 한 200억 달러 정도. 2016년도에 한 200억 달러 좀 안 되게. 이거는 이제 2018년도 예산인데 이 국방부 예산이 가장 많아요. 지금 재량 지출할 수 있는 예산 권한이 여기. 이건 이제 뭐 미국의 그 나사의 이 우주 계획이거든요. 처음에 이제 머큐리 계획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옆에 거는 다 그 발사체예요. 로켓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미니 계획이라는 게 있었고 아폴로 계획이 이제 나옵니다. 아폴로 계획은 이제 달에 가려고 이렇게 열심히 한 건데 이게 아폴로 7, 뭐 8. 우리 때 아폴로밖에 기억이 안 나. 아 그렇죠. 일반인들은 대부분 그래서 아폴로 11호까지 있어요. 이제 아폴로 11호가 이렇게 이제 새 양반이 이렇게 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진을 찍은 거죠. 비행 시간이 8일 3시간 18분.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아폴로 계획을 했고요. 보시면 아폴로 17호까지 했습니다. 아폴로 17호를 마지막으로 아폴로 계획은 끝났고 그 다음에 아마 이게 6번째 마지막 유인 달 착륙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그 트럼프 형이 아마 달에 다시 간다고. 그 형은 왠지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그 왕복선은 아폴로 아니잖아요. 왕복선은 아니죠. 네, 나는 저기 항상 궁금한 게 네. 저렇게 착륙체가 달에 네네. 착륙하면 네. 달에서 다시 귀환할 때 네네. 도대체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저도 그거를 갑자기 질문하셔서 당하겠는데. 잘 돌아와야 돼. 그게 아니라 네. 달도 엄연하게 중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구의 6분의 1. 네. 그러면 맞습니다. 달에서도 발사체가 있어야지 유인 사람이 거기 가서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데 네네네. 저 과정에 대해서 뭔가 영상이나
본 적이 없죠. 달을 본 적이 우리가. 없어. 저도 방금 전에 질문 듣고 그렇네? 과연 사람이 아니, 달에 그- 갔는지 안 갔는지 저 의심스러워. 상당히 중요한 그러니까 뻥이라는 얘기나. 그 내재돼서 가지고 가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발사체가 네. 추진력이 있는 지구 그게- 중력을 벗어나기 위한 힘을 발사체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네. 지구 밖을 나가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그런 것처럼 다른 달에서도 그만한 중력을 아. 할 발사체가 있어야 된다는 그걸 거. 준비하고 같이 가죠. 같이 갖고 가서 올라가야 돼. 그 기계 안에 같이 네. 가잖아요. 근데 나는 그게 항상 궁금했었는데. 나는 예. 근데 뭐 6분의 1이면 충분히 뭐 되겠죠. 아니 6분의 1이 만만치가 않아.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정도 되면 고체 연료들은 하면 그 근데 이게 달이 싹싹만 조그마해서 벗어나면 그 한 가지 제가 생각난 게 뭐냐면 아폴로 11호 같은 경우에는 달에 착륙을 안 하신 양반이 하나 있어요. 달표면을 이렇게 돌던 그 선회하던 그 우주선 안에서 돌던 양반이 있었고 뭐 나머지 양반 2명인가 누가 이렇게 내려가서 사진 찍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거기에서 답을 찾으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얘가 지금 사진을 보시면 요게 지금 이렇게 착륙한 거거든요. 네. 여기서 이게 답이 있지 않을까. 얘가 배가 그러면 발사체가 달려 있어서 그렇죠. 그렇게 날아가지 쭉 않아요. 날아간 다음에 네네. 달에서도 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그냥 상상입니다. 저도 지금 이 질문을 받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왜 궁금해하지 않았지? 빨리 하는데 검색 한번 해봐. 이거 중요한 사항이야. 오늘 이거 괜찮아. 이거 해결 안 되면 못 가. 제가 지금 빨리 5분 내에 끝내야 돼가지고 지금 알아서 오겠죠. 네. 좀 더 해도 돼요. 좀 더 해도 돼요. 아니요, 제가 최대한 이건 너무 길게 하면 재미가 몇 분까지 없으니까. 예약한 거예요? 여기요? 6시? 여기는 2시간 예약했죠. 예약은. 자, 이제 중국 관련해서 제가 이거 중국은 제가 많은 내용을 하지는 않았는데 중국 보면 제 13차 5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이 우주 기술에 대해서 방위 투자 개념 거의 뭐 우주군 개념으로 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중국이 우주 활동 백서라는 거를 매년 이제 5년마다 이렇게 내고 있고 거기 안에서 우주 계획, 뭐 우선순위 기술 등에서 표기를 하고 있고 이제 보면 2016년도 최근에 이제 우주 활동 백서에 보면 슈퍼뷰, 뭐 고해상도 지구관점 위성군 보급을 한다. 뭐 베이더우 중국 자체 개발 위성항법 시스템 위성군 보급, 뭐 이제 달 화성 탐사, 유인 우주선 개발 등 이런 내용을 잡고 있고 이 백서에 따라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영화 보시면 중국이 그 지구 움직여서 진짜 지구 자체의 추진체 따라서 지구의 영웅이 된다는 그게 웃을 일은 아니지만 미국 애들이 맨날 그렇게 하니까 따라간 거지. 근데 좀 약간 좀 웃기긴 하죠. 우리 그래도 영화가 네. 수준이 있어 보이던데 그 CG를 옛날 하나 같이 쭉 조작하지도 않고 무슨 영화죠? 무협 영화도 옛날 같이 유인 우주랑 유인 지구라는 영화가 있어요. 지금 유인 우주 뭔데 그거 제 생각엔 옛날에 건버스터 베꼈어. 네, 아무튼 그러니까 지구가 무슨 로켓을 달고 지구 자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중국이 한다고. 그 진짜 그런 영화가 영화예요. 있다고. 영화라고요. 중국이 한다는 게 아니고 영화예요. 그게 중국에서 엄청 흥행했거든요. 근데 그 영화 제작 능력이 그렇게 네. 후지지 않더라니까요. 근데 저 CG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요즘 뭐 돈 있으면 다 CG로 CG는 돈으로 내용이 말하면 중요한 거죠. 분노동이거든. 네. 저희가 어벤져 어렸을 때 봤던 뭐 이게 여담인데 어렸을 때 봤던 그 뭐 영구와 땡칠이나 이런 영화들 보면 영웅들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의 어벤져스랑 별반 다르진 않거든요, 사실. 근데 어벤져스가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뭐 영구와 땡칠이나 어떤 우레메 이런 뭐 거. 그런 것들을 보면 엑스퍼맨. 상당히 질이 낮아 보이잖아요. 네. 그거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은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이걸 어떻게 뭐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니까 뭐 영구랑 어벤져스랑 동급인 것 같잖아. 전혀 연극이 아닐 것 같은데. 아니 동급이에요, 제가 봐서는. 왜 그러냐면 스토리를 어떻게 엮느냐, 어떻게 반갈감이 풀느냐에 있었어. 다른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유럽 아까 이제 유럽 우주기구라고 해서 ESA가 있고요. 지금 요건 이제 유럽 우주 회의일 겁니다. 얘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건 이게 유럽 ESA 주요 시설과 기관인데 엄청 여러 군데 있어요. 모스크바에도 있고, 뭐 당연히 유럽이니까 워싱턴에도 지구가 있고요. 이거를 통해서 아마 여러 가지 협력을 하고요. 지금 프랑스 직원들이 가장 많아요. 2010년도 기준으로
그 유럽 그 ESA에는 그리고 뭐 독일, 이탈리아 이런 순으로 있고 영국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7년도 기준으로 연구 분야별 예산을 보면 지구 관측 관련해서 예산이 가장 많고 그다음 우주 수송. 이 우주 수송이란 건 어떤 거냐면 지금 우주 정거장이 떠 있잖아요. 거기다가 물자를 수송해 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있죠? 지금도 있어요. 네네네. 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돌면서 있어요. 네. 걔들 심심하면 영상 찍어서 올리잖아. 네네네. 그 유튜브로 보시면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아, 꿀을 우주에서 꿀을 열면 어떻게 될까? 꿀통을 딱 여는데 꿀이 동글동글동글 돌아. 아, 네. 그런 거만 걔들 심심하거든. 유튜브를 찍어서 24시간 뭐 업무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금 유럽 우주국이 연구 주제를 어떤 걸로 하고 있냐면 재진입 관련해서 연구주를 그 우주 관련해서 많이 하고 있고 복사대, 뭐 해성과 거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재밌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요거는 이제 이 현재 2005년도부터 이건 2016년도까지 현재 하고 있는 유럽 우주국에 했던 일들이고요. 다음 장이 이제 앞으로 할 거 2017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이렇게 계획이 있어요. 뭐 여담인데 아까 우리나라 우주 계획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우주 계획을 많은 부분을 이렇게 뭐랄까 뒤로 후퇴했어요. 그게 언제 쪽에 박근혜 때 아마 한참 좀 땡겼거든요. 우주 그 관련해서 뭐 달에도 우주인을 보내겠다 뭐 아무튼 그랬었거든요. 근데 작년인가 초에 아마 우주 계획들 일부분들을 좀 잠정적으로 보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현재 지금 가장 핫하게 하고 있는 건 발사체 아까 보셨던 거 보면 되게 목성까지 가려는 옥상 재밌는 거 많이 합니다. 뭐 태양계 로켓 탄원 모듈 플라토 같은 뭐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이거 뭐 여행선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고 있어요. 네. 태양 근접 저것도 도전인데. 재밌는 게 많습니다. 이건 러시아 관련 우주 정책인데 러시아는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좀 뭐랄까 찌그러들었어요? 네 예전과는 다르게 예전에 뭐 이렇게 뭐 FSP라고 해서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좀 많이 좀 러시아 경제도 경제가 쪼그라들면서 같이 쪼그라들었어요. 뭐 푸틴 형이 어떻게 하겠죠. 뭐. 부자들. 네. 이건 작사라고 해서 일본 뭐 이렇게 우주 연구 기관인데 로고 멋있네. 멋있죠. 이게 2015년도에 아마 얘네가 만들었어요. 로고만 멋있어요. 2003년도에 통합을 쟤네가 네. 도쿄 올림픽 맞춰서 건담 프라모델을 우주에 올리고 이름이 작살날 것 같아. 그러면 작살나. 가끔 저희 아버지랑 비슷한 퀄리티를 하시는데 이게 보시면 2003년도에 통합이 된 건데 이 세계 기관이 원래 있었어요. 뭐 나스다, ISAS, 날 이렇게 세 개가 있었는데 민간 기관 아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정부가 하는 건데 세 군데 나서. 네 여기 독립 관리 기관이고요. 그래도 어떻게 잘 합쳤네. 이제 공무원들 2003년도에 통합을 하고 2013년도에 설립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통합은 2003년도에 먼저 했고 고이즘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그렇죠. 역시 고이즘이요. 이게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이게 보시면 좀 특이점이 뭐냐면 얘네는 1955년도에 펜슬 로켓이라는 거를 벌써 실험해서 그 당시에 전쟁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전쟁 나서 거기서 부흥한 다음에 그 돈 가지고 이런 것들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그때 해요. 많이 벌었겠죠 한국 증시. 어우 많이 벌죠. 옆 나라에서 전쟁 나면 신나죠. 근데 지금은 아마 전쟁 나면 좀 이렇게 좀 타격이 큰데 그 당시에는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돈벌이죠, 돈벌이. 옆 나라에서 이렇게. 노다지가 따로 없지. 네. 그러니까 이 펜슬 로켓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과학 로켓이라고 보는데 뭐 잠깐 과학 로켓에 설명해 드리면 전에 발사했잖아요. 네, 유튜브랜다. 학교 때 팟캐스트에서도 학교.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로켓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연구 개발용 로켓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사운딩 로켓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과학 로켓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미국이나 일본, 뭐 유럽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활발하게 그 로켓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로봇 공학을 개발하려면 애들이 뭐 코딩을 해서 로봇을 만들어서 그걸 움직이는 것처럼 로켓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과학 로켓인데 우리는 최근에 이제 좀 이렇게 많이 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미미한 편이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벌써 뭐
95년부터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기반이 돼서 현재 이제 우주산업 쪽에 좀 힘을 쓰려고 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작사 조직도구. 요거는 이제 뭐 하야부사. 네,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그래서 좀 가져왔고요. 이 뉴스에 좀 나왔었죠. 그리고 이 개발 운영에서 100개 정도의 기업이 참여해서 개발한 겁니다. 뭐 이온 엔진부터 시작해서 위성 버스, 뭐 리튬이온 배터리. 이제 이걸 왜 가져왔냐면 이게 좀 이슈가 되기도 했었고, 솔직히 우리가 어떤 이 위성이나 이런 것도 봤을 때 이게 도대체 뭐가 들어가는지 어떤 거에 개발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어떤 게 있는 건지. 요렇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스토리가 많은 애예요. 한번 정치됐다가 뭐 됐다가 신호 많죠, 끊겼다가 예, 잡혔다가 스토리가. 기적적으로 생활한 애예요. 내가 봐서는 이름이 좀 잘못된 것 같아. 하야부사. 하야부사가 저거잖아. 매라는 뭔가 이름이 잘못됐어. 맹금유인인데 그 오토바이도 있어요. 일본 오토바이 뭐 하야부사라는. 그럼 이름은 바꾸면 되는 거야? 아예 뭐 바꿔요. 예?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 장난감으로 해서 많이 팔려요. 네. 일본에서 좀 이게 인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좀 가져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키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거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제 우주정거장에서 좀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그 우주정거장 이미지는 아시죠?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따닥따닥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있는 거. 영화에 나온 거 상상하는 네, 그렇죠. 보고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 우주정거장이라는 게 한꺼번에 올려보는 게 아니고 로켓에 조금씩 실어서 이런 모듈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레고 조립하듯이 모듈을 올리는 거예요. 로켓에 실어서 올려서 우주에서 이렇게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도킹 그 도킹을 한 겁니다. 일본에서 요즘 작사 홈페이지 가면 있는 건데, 이 일본이 우주정거장에 그 모듈을 하나 올렸어요. 그 모듈이 뭐냐? 이 키보라는 걸 완전 생긴 건 콜론인데. 콜로니처럼 네. 생겼는데, 이 일본 애들이 상당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술이 우리가 이제 우주정거장 콜라보해서 이 실험 모듈을 올렸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실험을 많이 하는 겁니다. 우주산. 애니메이션의 그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가진 것 같아요. 저 건담에 나오는 콜론이야. 키보 이름도 키보로 지어놓고 희망이야 희망. 우주 과학 공상 영화. 네네. 많이 SF에. 참고한다 그러잖아요. 당연하죠. 자문을 얻는 의외로 그때 상상했던 것들이 지금 현재 많이 돼 있는 게 많아요. 옛날에 네. 그 소설 있잖아요. 그 공상과학 소설 유명한 게 뭐 해저 이말리나 뭐 이런 것들 보면, 뭐 아니면 달의 길, 페이퍼크래프트. 네,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안에서 실험들을 하는 거고요. 이게 그 우주정거장 이미지 보면 있어요. 예, 제가 그 이미지를 따오진 않았는데, 키보라는 게 하여튼 이게 개발 비용이 한 1조 9천억 원 든 겁니다. 그 일본이 그 어려운 와중에도 그렇게 개발해서 우주정거장에 올려서 상당히 좀 자랑을 하고 있어요. 되게 좀 배가 아프긴 한데, 되게 재밌는 게 많아요. 요거는 이제 일본 로켓 발사체고요. 이런 상당히 여러 기간 동안 그 발사체를 이렇게 시리즈로 개발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잖아요. 요거를 잠깐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많이 뒤처진 거죠. 네. 근데 스페이스 X 나왔어. 그렇죠. 근데 일본이 스페이스 X 만들었어. 예, 뭐 지금 현재 앨런 머스크가 그 상업용 우주선을 하고 있어, 재활용도 하고 있어서 지금 좀 뭐랄까 좀 약간 좀 기분이 안 좋죠. 네. 김 빠지죠. 현재 개발 이제 가장 큰 발사체고,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그리고 보시면은 요거를 하나 둘 셋 요거 옆에 이렇게 보조 로켓 같은 거 있잖아요. 요거를 어떻게 몇 개를 붙이냐에 따라서 뭐 이렇게 더 높이 올라가고 더 힘을 받고 더 많은 중량을 실어서 보낼 수 있고, 뭐 일본도 우주 수송 분야에서 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키보에도 우주정거장에 이렇게 올려놓은 것처럼 우주 수송 분야에서도 좀 여러 가지 일을 얘네는 이제 자체 발사체가 있으니까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발사체를 왜 만드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비용이나 이 투자 면에서 목적을 모르겠죠. 뭘 네. 왜 해야 되는지.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가 다 잘할 필요는 없거든요. 기술적인 면에서. 그냥 남들 하니까 하는 것 같아. 좀 그렇습니다. 네, 뭐 시사점이라고 해서 뭐 4개 정도가 있는데,
우주산업 경쟁력 강화 자립 기반, 그리고 정부 지원 민간 주도 확대, 핵심 기술 확보와 기술 경쟁력 강화, 시장 개척, 이런 이제 네 가지로 잡았는데, 보시면 지금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주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상당히 많은 기술들이 들어가면서 상당히 종합적이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큰 산업인데, 꼭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핵심 기술을 가질 필요는 없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어떤 특화된 그 분야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을 개발해서 그걸 가지고 좀 더 파급력 있게 산업이나 아니면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면 우리나라도 충분히 우주 산업 분야에서 일정 부분은 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걸 다 필요 없다. 네? 위성 서비스 같은 그런 거. 그런 네네, 것들도 그렇죠. 운영하고. 네네네. 우리 거 다른 아니면 못 거는 쓰게. 좀 약간 우주 갔다 오고 뭐 이런 거는 약간 좀 뭐랄까 좀 소모적인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 많이. 네, 갑자기 어떤 우주인이 생각나는데 그분 네, 우주 관광을 갔다가 뭐 오셨다고 그러니까요, 이런 그죠. 얘기도 있었지만 약간 좀 뭐 그래도 의미는 있잖아요. 우주에 갔다 왔다는 게. 한 방을 찍고 오는 건데 약간 이건 좀 돈 있는 사람들이 좀 얘기하는 이제 그런 느낌의 산업 같은. 나는 언젠가 뭐 우주 여행 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 모든 거를 다 잘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 차라리 저걸 진짜로. 사야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꼭 면밀하게 검토해서 집중력을 투자하는 게 더 낫다.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질문 또 있으신가요?